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그 반덤핑 협정을 공부할 때 통상법을 공부하시는 분은 아마 앞으로 반절 이상의 시간을 이 반덤핑 협정을 공부하는데 사용할 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와 못지않게 나머지 반절은 아마 이 보조금 협정을 같이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통상법이 그 협정문이 여러 가지 협정문이 있는데 그 중에는 사실 협정 조문만 있고 실제 현업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되는 협정문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현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국의 통상 변호사들이 가장 유용한 밥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협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반덤핑 협정이고 또 하나가 보조금 협정입니다. 따라서 이 보조금 협정은 여러분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덤핑 협정 공부할 때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이 반덤핑 협정의 약 한 3분의 1 이상이 반덤핑 협정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기본 정신이 반덤핑 협정은 덤핑 행위가 있었느냐,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느냐, 덤핑과 피해 간의 상호 인과관계, 즉 덤핑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거냐, 이 세 가지를 그저 막연한 추론이나 가망성, 짐작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객관적인 조사와 증거에 입각해서 결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덤핑 협정은 그 조사하는 방법에 관한 협정이었습니다. 이 보조금 협정도 보조금이 무엇이고 보조금을 왜 규제하고 어떤 경우에 규제를 하고 이러한 원칙적인 조항을 빼고 나머지 항목은 그 보조금의 존재,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 그 피해와 보조금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관한 절차는 반덤핑 조사나 보조금 조사나 조사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든 나라에서는 그 조사하는 주체가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도 같고 그 주체도 같기 때문에 협정 문안도 거의 똑같습니다. 따라서 반덤핑 협정을 공부하신 분은 보조금 협정은 상당 부분은 스킵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설명할 때 반덤핑 협정에서 우리가 이미 설명했던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반덤핑 협정 강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쉽게 말하면 국가가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돈을 주면 나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경우로 보조금 하면 나쁜 걸로 생각을 해요. 덤핑 하면은 그 덤핑 자체가 옳지 못한 겁니다. 덤핑은 그 자체가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그 자체는 가부에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지는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저 보조금이라는 단어에 오히려 친숙함을 느낍니다. 연민을, 애정을 느낍니다. 왜냐? 자기 국민한테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국가의 중요한 주권적인 권리, 주권적인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정부의 행위는 그 행위 자체는 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돈을 주는 거나 돈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냐? 부모가 자기 아이한테 돈을 쓰는 것을 시비하지는 않는데 옆집 부모가 옆집 아이한테 돈을 줌으로 해서 내 아이가 부당하게 피해를 봤을 경우 그때는 그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지 말라고 악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옆집 아주머니한테 돈 주지 말라고 악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피해를 받은 우리 집이 내가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조금은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의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조금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피해를 발생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또는 다른 나라의 보조금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피해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피해를 봤을 때에는 그 피해를 보존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조금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가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을 주거나 받을 돈을 안 받거나 돈을 대신 내주거나 물건을 대신 사주거나 다 똑같은 재정 지원입니다. 뭐 돈을 주면은 당연히 혜택이 있겠지요.
상계조치 시행의 요건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돈을 주고 그 혜택을 봐서 보조금을 줘서 그로 인해서 나한테 우리 산업에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 피해의 원인이 보조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 사실도 입증을 해야 되고 인과관계도 조사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상계관치 조사가 나와 있죠. 상계관치의 조사는 반덤핑 조사와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컷 앤 페이스트한 정도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보조금의 정의. 보조금은 이러한 경우에는 존재한다고 우선 가정을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게 Financial Contribution입니다. 그 다음에 Income이나 Price Support입니다. 둘 다 개념은 돈을 주는 개념입니다. Financial Contribution인데 누가? 정부가 또는 정부랑 유사한 공적인 기관이. 돈을 주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직접 주던가 돈을, 받을 돈을 안 받던가, 세 번째는 물건을 사주던가, 또는 네 번째는 돈을 대신 내주던가, 빚을 대신 갚아주던가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이러한 행위를, 정부가 하는 이러한 행위를 정부가 안 해요. 정부가 하지. 왜냐면 자금 지원의 주체가 지금 정부 아닙니까? 퍼블릭 바디 아닙니까? 이걸 도망가기 위해서 이 행위를 정부가 하질 않습니다. 정부가 하질 않고 대신에 민간 기업을 시켜요. 사기업을 시킵니다. 또 사기업 단체를 시킵니다. 이 단체를 인트러스트 하거나 디렉트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위임을 하거나 합니다. 근데 그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그 행위가 대개는 정상적으로는 정부의 행위고, 그리고 그 수행하는 방법도 대개 정부가 수행하는 방법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정부가 지시나 위임을 하면은 그것은 사실상 정부가 이 정부가 돈 준다는 거 이거 피하려고 가면 쓰고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걸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파이낸셜 컨트리뷰션, 돈을 직접 주는 거고, 그다음에 소득 보전을 해주거나 가격 보조해주거나 이것도 돈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개 베네피트는 그냥 있는 걸로 간주가 되죠. 돈을 줬는데 손해가 나겠습니까? 그러면은 서브시디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보조금을 준 것을,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을 간주를 하는데, 그런 보조금이 존재를 할 때에는 전부 다 상계 조치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특정성이 있어야 돼요. 특정성. 이러한 돈 주는 행위를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준다. 그것은 조치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특정한 그룹,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지역에게만 이러한 돈을 줬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특정성이라고 합니다. 특정성이 있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단에 보조금을 줘야지, 그래야지 이 보조금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일단 상계 조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좀 더 들여다보자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뭘 들여다본다고요? 이 보조금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특정성이 나옵니다. 특정성은 특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요 A, B, C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맞으면은 그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다고 간주를 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정한 회사한테 주는 거, 보조금을 주는 게 특정한 회사한테만 주는 거, 특정성이죠. 법에는 특정성이 없어요. 누구나 다 줍니다. 라고는 되어 있어요. 라고는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저게 특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대상, 조건들이 법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설정이 돼 있고, 그 규정에 맞기만 하면은, 충족하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뽑힙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조건을 정부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준수하게 준수를 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나 조건이 아주 명백하게 적혀져 있고, 그리고 검증도 가능합니다. 이런 정도로 돼 있어서 여기에 맞게 주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뭐합니까? 비록
규정에 이러한 규정을 써놓긴 했는데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뽑는데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자의성을 가지고 뽑을 경우 또는 겉으로 써놓기만 하고 잘 지키지도 않고 겉으로 잘 써놓지도 않아서 두루뭉실하게 써놔서 도대체 이것이 그 선정 대상에 eligibility 선정 대상에 되는지 안 되는지도 검토할 수가 없고 이러면 특정성 시비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자, 그리고 특정성이 없는데 이건 모든 사람한테 다 주는 보조금입니다 하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인팩트는 사실상으로는 특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보조금 제도가 있긴 있는데 그 보조금 제도를 이 보조금 제도가 써 있기로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게 써 있는데 실제 누구한테 주느냐? 아주 특정한 몇몇 기업만 몽창 쓰고 있어요. 그럼 그 사실상 법으로는 특정하다고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특정성 있는 보조금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한 회사가 그 보조금 프로그램의 거의 전부를 상당한 양을 독점했습니다. 또는 이렇게 프리도미넌트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불비례적으로 비례에 맞지 않게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어떤 특정 기업에 줬다든지 그리고 보조금을 줄지 안 줄지 결정하는 그 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재량권을 발휘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특정성이 있는 거라고 간주를 하는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특정성이 있다고 그 결론으로 돌입하지 말고 점프하지 말고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내용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러한 특정성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경제 활동이 굉장히 분화되어 있는 정도, 분화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 집단의 그 보조금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지원이 결과적으로 사용이 될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또는 아주 세분화된 산업이라면 다이버시피케이션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국가라면 그러한 그 가능성이 별로 없을 테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대적인 조건도 감안을 해서 이 사실상의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역하고 상관이 없는 보조금이다. 이것은 이제 지역하고 상관이 있는 보조금입니다. 어떤 보조금을 주긴 줬는데 그 보조금을 받는 회사가 어떤 특정 지역에 있어야 돼요.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회사만 줍니다. 도봉구에 있는 회사면 어떤 회사인지 다 괜찮은데 일단 도봉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도봉구의 특정한 보조금이죠. 이렇게 그 보조금을 받는 회사의 지리적인 위치를 제한을 한다면 그 특정성으로 봅니다. 수출 보조금이 다시 한번 또 나올 겁니다.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서 수출 많이 한 회사한테 주는 보조금. 이 수출 보조금은 이러한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특정성이 있다고 간주를 합니다. 자, 특정성 결정은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보조금 협정은 보조금 존부, 또 피해의 존부, 양자에 관한 인과관계 여부를 살피는 조사에 관한 그 내용이 상당히 많다 그랬습니다. 상당히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증거를 수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특정성이 있다 없다 결정은 조사 당국이 그저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 그리고 이해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 이것에 근거해서 서둘러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증거로 입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금지보조금은 글자 그대로 금지되는 보조금입니다. 주어서는 안 되는 보조금입니다. 그 전에 나온 보조금은 뭐죠? 상계 가능 보조금입니다. 제가 아까 그 옆집 부모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옆집 부모님이 그 집 아이한테 돈을 주는 것, 이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피해가 있으면 내가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상계, 카운터베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계 가능한 보조금이고 그게 아니라 어떤 보조금 중에는 주는 것 자체,
금지되어 있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뭐죠? 수출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온 뭐 수출 보조금은 뭐 특정성 따질 것도 없습니다. 수출 보조금이면은 그것이 법적인 보조금이건 아니면은 법으로는 뭐 수출 보조금 아닌데 운영하는 그 사실상 내용이 보조금이건 수출 보조금이건 따질 거 없이 수출을 지원하는 보조금이면 무조건 금지됩니다. 컨틴전트가 되어 있습니다. Contingent on Export Perform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수출 실적에 연관되어서 수출 실적에 따라서 주는 보조금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면은 많이 주고 적게 하면 적게 주고 그 수출 실적에 따라서 그것과 연계되어서 지불되는 보조금의 양이 또는 그 보조금의 그 주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컨틴전시라고 합니다. 수출과 연계되어 있는 보조금이어야 됩니다. 수출과 연계는 안 돼요. 수출을 많이 했으면 많이 주고 적게 했으면 적게 주고 연계는 안 되는데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수출하는 기업한테 주는 보조금. 그것은 수출 보조금 아닙니다. 반드시 보조금이 수출을 독려하고 조장하는 보조금이어야 됩니다. 수출을 많이 하면 많이 주는. 이건 마찬가지죠. 이것도 역시 수입 대체 보조금이죠. 이것은 그 수출 보조금의 일종이긴 합니다만은 수입하는 수입 물건보다 국내 물건을 쓸 경우에는 주는 것. 이것도 역시 컨틴전트죠. 더 많이 쓰면 수입품보다 국산품을 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주는 보조금, 수입 대체 보조금도 금지 보조금입니다. 왜냐? 국제 교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트나 WTO 협정의 제일 기본 원칙은 자유교역의 증진입니다. 그래서 교역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 거기에 대해서는 엄한 반대 조치를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 협정에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레머디입니다. 레머디 상계 가능한 겁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그 집 아들한테 돈 주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구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구제에 관한 조치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수출 보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금지 보조금이기 때문에 수출 보조금인 것이 확인이 되면은 뭐 이렇게 복잡한 협의 절차, 분쟁 해결 절차 없이 뭐 곧바로 그 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절차는 그 통상의 분쟁 해결 절차인데 통상의 분쟁 해결 절차보다 이 시간 간격이 다 좁습니다. 더 짧습니다. 왜냐? 이 보조금 자체가 교역을 왜곡하는, 교역을 방해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절차입니다. 이 분쟁 절차는 이따가 상계 가능한 보조금에서 상계 가능한 보조금에 적용되는 그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니까 거기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드버스 이펙트입니다. 보조금은 줘도 됩니다. 그게 금지 보조금만 아니라면 보조금은 줘도 되는데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한테 돈은 줘도 되는데 옆집 아이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 효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 효과란 무엇이냐? 하나, 둘, 셋을 예를 들어놨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WTO 회원국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또 가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트에 가입을 함으로써 가트 회원국임으로써 가트를 통해서 받는 어떤 이익이 있을 거예요. 그 이익을 방해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산업에 영향은 없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가트 회원국으로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른 나라의 보조금 때문에 덜 받고 있거나 취소당했다. 그러면 피해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이해에, 다른 회원국의 이해에 시어리어스 앤 프레주디스, 심각한 손해를 미쳐서는 안 됩니다. 시어리어스 프레주디스가 뭔지는 다음에 또 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조금은 줘도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한. 반대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보조금을 중단하든지, 만약에 옆집 아주머니가 보조금 중단을 원하면은 그 말을 협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중단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옆집 아주머니가 자기 아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감내해야 됩니다. 자, 시어리어스 프레주디스란 뭐냐? 시어리어스 프레주디스는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은 존재한다고 따로 입증할 필요도 없이 존재한다고 일단 간주를 합니다. 자, 물건에 어떤 상품에다가 물건을 돈을 줬는데 그 돈 준 규모가 그 물건값의 5% 이상을 넘어요. 그러면은 시어리어스 프레주디스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어떤 산업이 있으면은 그 산업이건 그 기업이건 가정이건, 예를 들어서 산업이라고 합시다. 산업의 존재 목적은 산업을 더 키우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거고, 기업의 목적은 역시 또 물건 더 많이 팔아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건데, 그렇지 않고 돈은 못 버는데 망하지는 않고 플로우트, 물에 동동 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물에 동동 떠 있는 행위, 떠 있는 그 비용, 그걸 오퍼레이팅 코스트라고 할 수가 있죠. 운영비용. 그 운영비용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서브시디예요. 이 서브시디가 왜 그러면 손해를 발생시키느냐? 이 보조금이 없었으면 그 회사는 물에 가라앉았을 거거든요. 물에 가라앉으면은 그러면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이 이익을 볼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죽을 회사인데, 당연히 죽을 산업이고 죽을 회사인데 그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억지로 살려놓는 것, 이거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산업에 대한 거고 이것은 기업에 대한 겁니다. 기업의 운영 경비를 보존해 주는 것도 역시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업일 경우에는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는 서브시디라고 보질 않습니다. 설사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보존해 줬다 하더라도 그건 뭐냐? 한 번만 주는 거. 원타임이고 non recurrent입니다. 반복하지 않고 한 번만 주는 거. 역시 나오죠? 그 회사에 대해서 절대 다시 리피트하지 않는 것. 다른 회사는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한 번 받은 회사에 대해서 또 한 번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가 하여간에 지금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 회사의 커머셜 프로블렘은 아닙니다. 소셜 프로블렘을 좀 아주 긴박하게 겪고 있는데,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롱텀 솔루션을,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노력을 위해서 지원한 돈, 그것은 other than이니까 이러한 프레주디스가 있는 서브시디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자, 이것은 빚 대신 갚아주는 거. 대신 갚아주지 않았으면 그 회사 망했을 텐데 정부가 빚을 대신 갚아줬으니까 그 빚 대신 갚아준 그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요. 자, 이럴 경우에는 시어리어스 프레주디스가 있다고 봅니다. 자, 시어리어스 프레주디스 shall not be found. 자, if not resul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만약에 보조금을 준 결과 이러한 결과가 발생이 되면은 역시 시어리어스 프레주디스를 다른 나라 기업에 초래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보조금을 주는 나라로, 그 나라로 수입이 되는 것을 막아요. 디스플레이스 하거나 대체하거나 임피드합니다. 자, 어떤 프로덕트가 있어요. 그 프로덕트에 이 subsidized 멤버가 돈을 줬습니다. 보조금을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 보조금을 받은 프로덕트랑 비슷한 프로덕트, 동종 상품이 이 보조금을 준 나라에 많이 수입이 돼야 되는데 수입이 안 돼요. 방해되거나 또는 대체가 돼요. 왜? 이 상품의
보조금을 줬으니까 물건값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물건을 같은 기능을 하는 동종 상품의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보조금을 주지 않았으면 그 나라로 수출했을 외국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피해가 있는 거죠.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여기다 수입하는 것, 수출하는 거. 그러니까 이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수입이 막혔는데 이것은 제3국에서 수출하는 겁니다. 제3국에서 다른 나라가 수출하려고 하는 그 라이크 프로덕트, 보조금을 받은 물건과 동종 상품의 수출이 막혀버렸어요.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보조금과 경쟁 관계가 있는 물건에 우선 보조금을 받은 물건의 가격이 언더커팅 팍 떨어졌어요. 경쟁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피해를 보죠. 다음에 그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받은 상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내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어요. 또는 내 상품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억지로 인하했어야 돼요. 피해를 본 거죠. 아예 판로가 막혀버렸어요. 역시 그러면은 당연히 피해가 있는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여기에 커머디티가 되어 있고 그 협정 원문에는 프라이머리 커머디티 앤드 커머디티인가 그렇습니다. 1차 상품 또 기타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1차 상품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쓴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1차 상품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앤드 커머디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상품입니다. 이제 어떤 상품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해서 보조금을 줬더니 그 상품의 국제시장에서의 마켓쉐어가 증가를 했어요. 언제랑 비교해 봤을 때 여기 나오죠. Average share it had during the previous 3 years. 보조금을 받기 전에 3년 전, 보조금 받기 전 3년 전에 그 보조금 받기 전에 그 물건의 국제시장 점유율하고 보조금을 준 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비교를 해봤더니 보조금을 받은 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보조금을 안 받은 다른 나라의 동종 상품은 시장 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프레주디스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랑 임피딩, 수출을 대체하거나 방해하거나 말이 나왔습니다. 그 수출을 대체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아까 그 전에는 그 임포트를 수입을 대체하거나 방해한다는 말이 나왔죠.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와 임피딩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프로덕트는 보조금을 받은 프로덕트입니다. 그 보조금을 받은 프로덕트와 동종 관계에 있는 non-subsidized, 보조금을 받지 않은 동종 상품에게 불리할 정도로 마켓쉐어가 변했어요. 아까 나온 말을 좀 고상하게 문장으로 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여기 설명할 때 이러한 행위가 생겨났기 때문에 올릴 가격도 못 올리고 판로도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수입이 됐어야 되는데 수입도 줄고 수출했어야 되는데 수출도 줄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마켓에서의 그 마켓 쉐어가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마켓 쉐어가 돈을 안 준 회사에 안 준 나라에 불리하도록 변했다. 그렇게 되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나 임피딩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없었으면 내 물건 팔았을 텐데 못 팔았다 이 말이죠. 더 쉽게 말하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relative share of market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그것은 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마켓쉐어가 증가를 했을 경우, 그럼 내 건 줄었겠죠. 당연히죠. 그 다음에 그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마켓쉐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당신네 마켓쉐어도 변함이 없을 거 아니냐? 그리고 손해 안 봤을 거 아니냐? 아니, 그게 아니라 보조금을 안 줬으면은 분명히
저 상품의 마켓 쉐어는 떨어졌을 상황인데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나마 물에 떠 있습니다. 안 줬으면 더 떨어졌을 텐데 그걸 막았습니다. 그러면은 렐러티브 쉐어, 상대적인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마켓 쉐어가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안 줬다면은 훨씬 더 빨리 떨어졌을 텐데 그나마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좀 그 떨어지는 정도가 완만했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는 역시 마켓 쉐어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프라이스 언더테이킹 아까 나왔습니다. 프라이스 언더테이킹 효과가 있거나 프라이스 서프레션이 있거나 프라이스 디프레션이 있거나 또는 로스트 오브 세일즈가 있거나 그렇습니다. 프라이스 언더커팅은 shall include any case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은 프라이스 언더커팅이라고 봅니다. 가격을 비교해야 됩니다. 두 가지 가격을 비교해야 됩니다. 어떤 가격?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가격하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동종상품의 가격. 당연히 뭐 똑같은 시장에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A시장인데 저는 A시장하고 산 거는 B시장에 있는 걸 비교할 건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요 두 개념이 중요합니다. 보조금을 받은 상품과 받지 않은 상품의 가격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shall be made same level of trade and comparable times. 그 반덤핑 협정 공부할 때 이거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비교는 공정해야 됩니다. 사과는 사과랑 비교해야 되고 오렌지는 오렌지랑 비교해야 되고 두발 자전거는 두발 자전거랑 비교해야 되고 자동차는 자동차랑 비교를 해야 되고 도매가는 도매가랑 비교를 해야 되고 소매가는 소매가랑 비교를 해야 되고 다량으로 판 것은 다량으로 판 것과 비교해야 되고 낱개로 판 것은 낱개로 판 것과 비교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레벨 오브 트레이드, 거래의 수준과 거래의 시간, 거래한 시간, 거래한 조건, 이러한 것을 제반 사항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고려를 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정한 비교가 일어납니다. 그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적절하게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프라이스 컴퍼러빌리티, 이 가격 비교성, 가격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기타 요소,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 보조금 받은 상품의 가격이 팍 떨어졌다. 또는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상품의 가격을 인하해야 했다. 그래서 두 가격을 비교해 보니 보십시오. 이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라고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격 차이가 일어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보조금 말고 혹시 다른 요인으로 네가 만든 상품의 품질이 갑자기 나빠져서 된 건지 또는 상대방의 상품이 보조금이 아니라 생산 방법을 혁신해서 갑자기 물건이 좋아졌든지 또는 생산 코스트를 굉장히 낮췄든지 그 가격 비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요소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 요소도 놓치지 말고 다 살펴봐라는 얘기입니다.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경우에는 유니트 밸류를 통해서 그 수출 가격의 낱개 가격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가격을 물건 개수로 나누면 되니까 그걸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가격의 그 원인이 보조금에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시리어스 프레주디스 피해를 주장하는 국가는 자, 당신들이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국가는 분쟁 상대국, 보조금을 준 나라의 시장 점유비가 어떻게 변했는지 분명히 점유비가 보조금 받은 상품의 점유비가 올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점유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주장하면 당신이 안 믿을 테니까 실제로 돈을 준 당신이 그 점유비 변화에 관한 증거를 나한테 좀 제공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입니다. 비준형 문제점의 변함에 가격적인 정보 제공 의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가격 동향 정보, 가격이 어떻게 변했다는 것인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디스플레이스먼트와 임피드먼트가 발생하는 경우는 써놨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아니다. 어떤 경우냐?
물건을 못 팔게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 원인이 보조금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있은 경우예요. 또는 보조금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긴 경우입니다. 자, 보조금을 준 나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나라로부터 자, 피해를 주장하는 나라로부터 수출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수출이 줄었어요. 근데 이게 보조금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그 수출 자체를 금지를 시키거나 제한을 하는 무슨 법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준 거라면은 그러면은 보조금 때문에 자기의 수출이나 수입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된 게 아니죠. 또 방해받은 게 아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프로히비션이나 리스트릭션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이번에 아까는 엑스포트에 있었고 이번에 임포트에 있습니다. 컴플레이닝 멤버로부터 into the third country. 이 나라로부터 제3국가로 수입을 해야 되는, 제3국으로부터 이 나라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프로히비션이나, 리스트릭션이 있어서 막힌 경우입니다. 자, 독점기업이나 국정기업의 디시전. 자, 그 물건을 수입하는 또 수출하는 기업이 독점이거나 국영기업이어서 자기가 결정하면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비상업적인 이유로 수입원을 컴플레이닝 멤버로부터 또는 다른 멤버로 그냥 이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수입시장 점유비가 떨어졌으니 모르는데 그게 상업적인 이유가 아니라 비상업적인 이유로 그냥 그 국영기업이 결정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시장 점유비가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그 자연재해 때문에 그래요. 어떤 스트라이크나 또는 운송에 방해가 일어났거나 또는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불가항력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탓하지 말란 얘기죠. 자, 리미팅 엑스포트, 수출을 제한하는 어떠한 그 협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나 임페디먼트가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줄여버렸어요. 그건 남 탓할 거 없죠. 자, 어떤 수출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자기가 충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수출이나 수입이나 이 교역 거래를 못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역시 보조금 탓으로 돌릴 수가 없죠. 자, 이러한 serious prejudice는 should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information submitted to or obtained by the panel. 자, 이러한 그 serious prejudice의 그 존재는 일방 당사국의 주장을 근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 제공된 여러 가지의 정보와 증거에 기초를 해서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레머디입니다. 타국의 보조금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컨설테이션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준 나라한테 대해서. 옆집 아주머니가 그 집 아이한테 보조금을 줘서 우리 아이가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옆집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저랑 얘기 좀 하십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청을 할 때에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보조금 때문에 얘기하자 그랬으니까 그 보조금이 있다는 최소한 완벽한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증거는 없다 할지라도 일견했을 때 보조금이 있어서 피해를 봤다고 믿을만 하구나 할 정도의 증거 자료는 있어야죠. 자, 시비를 하려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보조금의 존재 여부, 그리고 그 보조금의 성질, 이것이 금지 보조금인지 뭐 어떤지 하는 보조금의 성질,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는 것인지, 가트상의 내 이익을 방해를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봤다는 것인지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청을 받은 국가는 그 컨설테이션에 가능한 한 빨리 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설테이션은 목적이 이 상황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멱살 잡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mutually agreed solution,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유, 제가 우리 아이한테 돈을 주긴 줬는데 그 돈으로 인해서 옆집 아이가 피해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번 얘기해서 자, 방법을 찾아보지요. 그런 거 하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뭡니까? 분쟁을 가기 전에 요식행위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요 4조는 아까 그 수출보조금이 있을 경우에, 금지보조금이 있을 경우에 그때 피해 구제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협의합시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협의를 했는데 협의 요청하는 60일 이내에 이 상호 만족할 만한 솔루션이 없어요. 그럴 때는 DSB에다가 분쟁 해결 기구에다가 즉시 패널 설치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패널은 PGE라고 이게 그 금지보조금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가 그룹한테 지금 이 시비하는 보조금이 그게 보조금인지 아닌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청을 받으면은 의견을 주겠지요. 그 의견은 패널이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빨리 그 소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프로히빗 금지 보조금이라고 판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패널은 지체 없이 철회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레코멘드 하는 겁니다. 말은 레코멘드지만은 그 이행을 해야지요. 여기서 나오는 그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유일한 분쟁사가 하나입니다. 금지 보조금이라고 판정된 순간부터 위드로우 하면 됩니다. 철회하면 됩니다. 소급효는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호주 자동차 시트 사건인가 거기에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패널이 금지 보조금이니까 소급해서 손해배상하세요. 소급 적용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러한 그 소급 적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가 발행되면 30일 이내에 그냥 DSB에서 상소가 되지 않으면 채택이 되고 쭉쭉쭉 됩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절차가 다음 페이지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상계 조치가 가능한, 레머디가 가능한, 우리 지금 레머디하고 있잖아요. 레머디가 가능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이 절차가 적용이 됩니다. 요 협의 요청을 했는데 특정 기간 동안 요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일. 자, 협의 요청을 했는데 특정 기일 동안에 그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패널 신청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패널을 구성한 후에 120일 이내에 패널이 심사를 해서 회람을 하고 DSB에서 30일 이내에 상수하지 않으면 DSB에서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상소에서 60일 이내에 판정을 하고 상소기구는 60일 내에 판정이 안 되면 왜 판정을 못하는지, 그럼 언제쯤 판정할 수 있을 것인지 알려줘야 되고, 그래도 9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판결문을 발표를 했으면 20일 이내 DSB에서 채택이 돼야 되고, 자, 애드버스 이펙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결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 나오죠. 자, 애드버스 이펙트를 리무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취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아니면은 이 서브시디를 윗드로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역시 소급표는 없습니다. 패널 보고서 채택 후 6개월 이내에 만약에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보복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 DSB, DSU죠.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규정에 나와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기간만 좀 앞으로 달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액션을, 그 상계 조치를 할 수 있는, 액션을 할 수 있는 서브시디고요. 어떤 서브시디는 금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대응 조치도 못하는 그런 서브시디가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부로 폐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서브시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존재하는 모든 서브시디는 둘 중에 하나죠. 금지이건 대응할 수 있는, 상계 가능한, 대응 가능한
그 보조금이건. 대응 가능한 경우에는 애드버스 이펙트가 있어야 되고 그 애드버스 이펙트가 반드시 보조금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이 증거로서 입증이 돼야 되고 애드버스 이펙트라고 하면 자기 산업에 피해가 있든지 또는 자기의 가트상의 혜택을 향유하는 것이 방해를 받았든지 금지됐든지 또는 마지막으로 시어리어스 프레주디스가 있든지 시어리어스 프레주디스라고 하면 이러한 자기 그 마케트에서 마켓 쉐어가 또는 수출이나 수입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대체되었거나 또는 임페디먼트 방해되었거나 그럴 경우에 시어리어스 프레주디스라고 합니다. 그러한 시어리어스 프레주디스까지가 증거로서 입증이 될 경우에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는 대응 조치를 취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인데 첫째는 자기가 대응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 대응 조치는 통상적으로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WTO 패널에 제소를 해서 승소하는 경우입니다. 승소해서 그 애드버스 이펙트를 없애는 조치를 적절한 조치를 테이크하시라. 누가 테이크합니까? 보조금을 주는 나라가 테이크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을 주는 나라가 그 보조금을 위드로우합니다. 되게 안 하지요. 여기까지 가기에는 이 협상을 분쟁을 가야 됩니다. 자기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를 보고 있어서 양자협의도 요청을 했고 양자협의가 특정 기간에 합의가 안 돼서 패널을 요청을 했고 패널이 구성이 됐고 심리를 했고 심리가 안 돼서 상소기구까지 가고 쭉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에도 지금 자기 아이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근데 나온 결과가 그 향후의 미래입니다. 애드버스 이펙트를 리무브하는 조치를 적절한 조치를 알아서 취하시든지 없애든지라고 그 행위의 주체가 상대방이 되어버리니 알른이 죽죠. 대개 그러니 이 패널 절차를 하기보다는 일단 자기가 상계관세를 먼저 부과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가벌관계가 바뀝니다. 이제 보조금을 준 나라의 상품에 대해서 그 나라가 상품이 자기네 나라로 수입이 됐을 때 좋아. 너네가 옆집 아줌마가 그 집 아이한테 돈을 줘서 우리 아이가 피해를 봤어요. 그래? 그러면은 저 집 아줌마가 스스로 돈 안 줄 리는 없고 그러면은 옆집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그 아이한테 입장료를 받아야겠다. 상계관세 부과해야겠다. 그럼 피해가 구제가 되죠. 이 집 아이는 엄마한테 보조금 몇 번 받았다는 이유로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주종관계가 바뀌었죠. 이제 칼자루는 보조금을 당한 나라, 상대방이 보조금을 줘서 피해를 본 나라가 이제 상계관세를 부여하면 자기가 칼자루를 잡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놀러 갈 때마다 입장료를 내야 되는 보조금을 준 나라는 이제 을이 되어버립니다. 대개 보조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보조금을 줬고 그 보조금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조사를 해서 상계관세를 때려버립니다. 굳이 이 조치까지 이 분쟁까지 가서 그 힘을 빼지는 않습니다. 물론 못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조로 넘어가는데 이 10조부터는 금방 넘어갑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10조 이름 자체가 아티클 6조 적용입니다. 반덤핑 협정의 정식 명칭이 가트 6조의 집행에 관한 협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트 6조의 집행에 관한 겁니다. 가트 6조에 보면은 반덤핑과 상계관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원칙을 어플라이, 실제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절차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하는 반덤핑으로 치면은 반덤핑 조사 수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보조금으로 치면 보조금 조사 수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반덤핑의 조사 규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 우선 원칙부터 그렇습니다. 카운터베일링 듀티는 상계 관세는 인베스티게이션을 한 후에야 임포즈할 수가 있는데 그 인베스티게이션이라 함은 반드시 이 협정,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보조금 협정에 의해서 개시되었고 수행된
여기에 개시 요건도 있고 수행 요건도 있습니다. 이 요건을 다 준수해서 시작된 조사,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만 카운터베일링 듀티를 매길 수가 있지, 옆집이 보조금을 줬다 해서 옆집 아이가 들어올 때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입장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입장료를 부과하고 싶으면 반드시 이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한 후에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반덤핑 협정 규정과 똑같습니다. 그 반덤핑 협정에 보면은 Initiation, Subsequent Investigation 이런 규정이 다 나올 겁니다. 이 뒤로는 전부 다 그러한 비슷한 규정이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요 Initiation부터 요 조사 절차에 진행된 것, 그리고 그 뒤에 수출 보조금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보조금의 그 혜택을 계산하는 방법, 반덤핑 협정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